식당 문이 열립니다. 민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은 채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안을 둘러봤어요. 오늘은 상견례 날이었죠. 오랜 연애 끝에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이제 수진의 아버지만 오시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수진의 아버지라고 소개받은 그 사람은 바로 민수가 그토록 불편해했던 아파트 주차관리 아저씨였던 겁니다. 매일 아침 택배차를 세울 때마다 예민하게 지적하던 그 사람. 규칙에 철저하고 말 한마디 없이 차갑게 쳐다보기만 하던 그 남자가 지금 수진의 손을 잡고 있는 민수 앞에 서 있었어요. 민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수진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민수의 얼굴을 살폈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은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기막힌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민수는 택배 기사였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짐을 싣고 하루 종일 아파트와 빌라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의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죠. 힘들었지만 성실했어요. 민수는 자기 일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유독 불편한 곳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도심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건물 외관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고 주차 공간은 좁았으며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골목길도 있었죠.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가장 민수를 긴장하게 만드는 건 바로 주차 관리를 맡고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말수가 거의 없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죠. 민수가 택배차를 잠깐이라도 잘못된 곳에 세우면 그는 말없이 다가와서 차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주차 금지예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가끔은 민수가 바쁘게 뛰어가느라 차 문을 제대로 안 닫았을 때도 그 남자가 대신 닫아주곤 했지만 그럴 때조차 얼굴에는 미소 하나 없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죠. 참 불편한 사람이네. 융통성도 없고 왜 저렇게 원칙만 따지는 거야. 그런데 민수에게는 이 아파트에 꼭 들러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이 아파트 7동 3층에 살고 있었죠. 민수와 수진은 2년 전 우연히 만났습니다. 민수가 택배를 배달하다가 수진의 짐을 잘못 전달했던 게 계기였어요. 그때 수진은 화를 내는 대신 웃으면서 말했죠.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그 따뜻한 미소에 민수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제는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수지는 참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었고 민수가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가끔 수진의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슬픔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민수가 물어보면 수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오래전에 헤어지셨거든요. 엄마랑 저랑만 살았어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가족사는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택배 일을 마치고 수진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주차관리 아저씨였죠. 민수는 슬쩍 고개를 돌려봤어요. 아저씨는 경비실 앞 낡은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아파트 7동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캔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도 않고 그냥 쥐고만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죠. 민수는 왠지 모를 쓸쓸함 같은 걸 느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저 사람 사정이야. 내가 알 바 아니지.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민수와 수지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했고 청첩장 디자인도 골랐죠.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짜도 잡혔어요. 민수의 부모님은 수진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착하고 예쁜 며느리 만났네. 민수도 뿌듯했죠. 이제 수진의 아버지만 만나면 되는 거였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좀 과묵하실 거예요.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나도 어른들 대하는 거 어색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조금 떨렸죠. 긴장되긴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늘 끝나면 정말 가족이 되는 거구나. 민수는 수진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죠. 민수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라, 민수야. 수진이도 오늘 참 예쁘네.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제 수진의 아버지만 오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식당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민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의 숨이 멎었어요.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민수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었어요. 매일 아침 민수를 불편하게 만들던 바로 그 주차관리 아저씨였습니다. 민수는 입을 떼지 못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죠. 아빠 오셨어요?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도 그를 바라봤어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밝게 소개했어요. 민수 오빠, 우리 아빠세요. 민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민수 자신도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처음이 아니었죠. 매일 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진의 아버지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낮았죠. 민수의 부모님은 분위기를 풀려고 애쓰셨지만 민수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 사람이 수진이 아버지라고? 그럼 왜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수진은 아버지가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식사 내내 민수는 제대로 음식을 삼키지 못했어요. 수진의 아버지도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민수의 어머니가 질문을 하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사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뭐 하세요? 그러자 수진의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용직 일 좀 합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일용직이라니. 주차 관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였죠.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제가 잘 자랐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지만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어색하게 끝났어요. 헤어질 때 수진의 아버지는 민수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주차 관리 일을 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고 있어. 근데 오빠한테 말 안 했던 건 아빠가 원하지 않으셨거든. 아빠는 자존심이 세신 분이야. 민수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과거에 사업을 하셨대요. 그런데 실패했고 빚을 지게 됐죠. 그 과정에서 가족과도 멀어졌다고 했어요. 수진의 어머니는 이혼을 선택했고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남았죠. 하지만 그는 딸을 완전히 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수진이 사는 아파트에서 주차 관리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가까이에서라도 딸을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수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걸 존중했어요. 아빠는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 나한테 당당하게 다가올 수 없는 거지.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수진의 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매일 아침 차갑게 민수를 대하던 그 남자가 사실은 자기 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원칙에 철저했는지도 조금씩 이해가 됐죠. 아마도 그는 자기 인생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려 했던 게 아닐까요?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 사람을 어떻게 봤던 거지?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택배차를 몰고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경비실 앞에 수진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리며 어색하게 목례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자 아버지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죠. 민수는 짐을 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민수의 차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수진의 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불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경비실 앞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는 모습, 손등에 깊게 팬 주름과 굳은 살, 가끔 칠동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눈빛, 그 모든 게 이제는 외로움으로 느껴졌어요. 민수는 수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랑 자주 대화해?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거의 안 해. 아빠가 먼저 말을 안 거시거든. 나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인데도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두 사람. 민수는 결심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 봐야겠어.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일부러 조금 늦게 수진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주차장에는 경비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경비실로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수진의 아버지가 낡은 의자에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민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 앞으로 아버님 사위가 될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들어오게. 민수는 조그만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간은 좁았고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는 건가? 아버지는 민수에게 의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앉게. 민수는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몰라봤어요. 아버지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뭘 잘못했나? 나야말로 자네한테 좋게 보이지 못했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원칙을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제 편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수진이한테 좋은 아버지가 못 됐네. 사업 망하고 빚만 잔뜩 지고 가족도 지키지 못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있으려고 하는 거야. 딸 가까이에서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어서. 민수는 목이 메었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고 싶어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뭔데 딸 앞에 나서겠나. 나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맞아.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남자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실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죠. 민수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오래 혼자 견뎌왔는지를. 그날 이후로 민수는 자주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어요. 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네. 사업 크게 해서 가족 잘 먹여 살리는 게 목표였지. 근데 욕심이 과했나 봐. 결국 다 잃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포기 안 한 건가, 난 그냥 딸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민수는 수진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아빠가 여기 계시는 거. 근데 먼저 다가가기가 무서웠어. 아빠가 날 피할까봐.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다가가자. 아버님도 원하실 거야. 그냥 용기가 없으셨던 것뿐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있는 경비실로 직접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수진을 본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왜 여기 왔니? 수진은 아버지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래 못 뵀죠? 아버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래, 오래됐네.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이제 그만 혼자 계시지 마세요. 우리 같이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니.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힘이 됐어요. 저 혼자 아니라는 것만으로도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수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민수와 수지는 결혼 신고를 하러 갔어요. 수진의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구청 안으로 들어서면서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신랑 신부 서명하시고 보증인 두 분도 서명해 주세요. 민수와 수지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증일란에 민수의 아버지가 먼저 서명을 했죠. 이제 수진의 아버지 차례였어요. 아버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펜을 대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펜을 쥔 채 멈춰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아버님,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에 적으셔야죠. 저는 아버님 따님하고 평생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이름을 썼어요.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따뜻했어요. 수진의 아버지는 식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딸이 면사포를 쓰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일까?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걸까?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와 수진은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수진의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신혼인데 내가 뭐하러 끼어들겠나?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끼어드시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시잖아요. 수진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경비실에서 주무시지 마세요. 저희 집에 아빠 방 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신세 좀 지지.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현관을 정리했고 민수가 출근할 때면 조용히 배웅해 주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게.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녁에 뵐게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예전처럼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게 됐어요. 이제는 배달할 곳이 아니라 그냥 추억이 깃든 장소가 된 곳이었죠.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새로 온 주차관리원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차를 세우고 경비실 쪽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이제 수진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외로운 눈빛으로 칠동을 바라보던 그 남자.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그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에서는 수진과 아버지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오늘 저녁은 아빠가 된장찌개 끓여주신대.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아버님 손맛 처음 보는 거죠? 아버지도 수줍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방식이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의 오늘 일, 수진의 회사 이야기, 아버지의 옛날 추억담. 그렇게 웃고 떠들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챙기는 것. 이게 진짜 가족이지. 그날 밤 민수는 수진과 함께 창가에 섰어요.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오빠. 우리 아빠한테 가족을 돌려줘서. 민수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고마워. 아버님 덕분에 가족이 뭔지 배웠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제 민수가 아침에 출근할 때면 아버지는 현관에 서서 배웅해 줍니다. 오늘도 고생하겠네. 조심해서 다녀오게.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요. 네, 아버님. 저녁에 뵐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사위 수고한다. 그 말에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사위라는 말, 그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이 민수의 하루를 채워주는 거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짜 가족일까요? 민수와 수진 그리고 수진의 아버지는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웃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혹시 이 이야기 속 누군가의 마음이 지금 화면 앞에 계신 당신 마음과 닮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졌던 사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 혹은 용서하고 싶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 모두 이 이야기 속 누군가와 닮아 있을 겁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해도 되고 때로는 서투르게 다가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려는 용기. 그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조금은 덜 외롭기를,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또 다른 황혼의 이야기로 황혼극장 7080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주무세요.